우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영화의 은밀한 매력. 유바이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김지석 PD입니다. 네, 제가 그 부제로 해서 유바이어라고 했잖아요. 네. 영어로 you are fired 해서 뭐 해고한다는 의미의 유바이어고, 이게 전에 개그 프로에서 개그 프로인가 드라마에서 네. 유바이어 하면서 많이 했던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기억나기도 해서 제가 이걸 제목을 적어봤고요. 어쨌든 그런 노동자들의 해고하는 현실, 그런 절차 정당성 없이 특히 이제 비정규직이 많은 현실에서 그걸 아주 시스템으로 해고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교묘하게 만들어 버렸죠. 어떤 IMF 이후에 굉장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굉장히 가혹해져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처음으로 우리 마시다 밴드의 돌멩이. 이 노래 가사가 좀 처절하더라고요. 네, 마시다 밴드의 돌멩이를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비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아픈데 난 이를 악문다. 아둥바둥거리는 나의 삶을 위해서 내 맘 둘 곳 찾아서 난 길을 떠난다. 나는 돌멩이 이리 치고 저리 치여도 굴러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내 꿈을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마음껏 하늘을 날고 싶어.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돼도 난 굴러간다. 내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머뭇거릴 새 없이 모두 지나버렸어. 시간이라는 놈은 피도 눈물도 없어. 굴고 굴러서 멍투성이가 돼도 세상 끝에 홀로서 당당히 선다. 나는 돌멩이 이리 치고 저리 치여도 굴러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내 꿈을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마음껏 하늘을 날고 싶어.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돼도 난 굴러간다. 내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훔추렸던 가슴을 활짝 펴. 이제 나의 길을 가는 거야. 멈추지 마, 멈추지 마, 멈추지 마. 꿈꾸는 돌멩이 달려라 돌멩이 날아라 돌멩이.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돼도 난 굴러간다. 내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랄랄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라 랄랄랄라랄라랄라 힘내라 돌
예, 맛있다 밴드의 돌멩이. 어쨌든 돌멩이를 네. 어떤 우리 젊은 아니면 혹은 비주류에 속하는 노동자건 시민들이건 그들을 다룬 상징적으로 묘사한 가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저께인가 연애에 빠진 로맨스를 최근에 봤어요. 정가영 감독. 아, 네네. 정가영 감독 단편 영화들 되게 경쾌하게 봤거든요. 네네. 재미있게 봤는데 전종서와 손석구 주연의 영화인데 기존의 멜로와는 좀 경쾌하게 다르긴 했는데 이 영화 마지막에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영화가 시간 러닝타임과 상관없이 짧다 길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끝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봤어요?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평을 이제 들어보면은 되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로맨스 영화라는 게 그렇게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영화들 중에서 어떤 30대 연애를 다룬 독특한 그런 영화였다고 평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그 영화 보면서 예전에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뭐 그냥 네네. 뭐 중매로 보거나 해서 정말 심지어는 가혹하게 얼굴도 없이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냥 결혼해 버리는 게 저기였잖아요. 어쨌든 네네. 가족을 네네. 대를 잇기 위해서 그냥 어떤 그걸 이어가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해서 결혼이 그런 식으로 도구가 돼 버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정말 치열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지만 이제 네. 결혼을 원한다면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걸 그 영화 보면서 많이 알았어요. 뭐 데이트 앱까지 동원되면서 만나면서 또 뭐야 그 신경전도 벌여야 되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런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두 사람이 그 결혼하는 게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걸 좀 그 영화를 통해서 좀 보게 되더라고요. 아 요즘은 점점 더 어렵겠구나. 한번 사랑하고 결혼까지 가는 게 물론 결혼이 뭐 인생의 목표는 아니겠지만 이 영화 보면서 많이 느꼈고 그때 이런 현실이 저는 이게 어쩌면 이게 맞는 가정이 아닐까 서로를 정말 탐색하는 가정이 지나치다 싶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화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봤거든요. 그 봤던 영화인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기도 네네. 해요. 근데 그 영화도 괜찮은 게 그렇게 정말 되게 리얼하게 다른 연애 영화가 없거든요. 보셨어요 혹시요? 연애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아니요. 나중에 꼭 보세요. 네네. 장진영 배우가 마지막으로 연애를 펼친 영화인데 정말 그거 다시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정말 열정을 쏟아부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죽었거든요. 병으로 해서 죽었는데 꽃을 피웠구나 그 장면에서. 그래서 아마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화도 참 되게 짠한 영화기도 합니다. 예. 그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 주인공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 다른 애 있는데 우유부단한 남자죠. 어쨌든 네. 맘마 보이기도 하고 자기가 용감하게 그걸 내지르면 되는데 어쨌든 안정적인 현실의 여자와 아니면 정말 열악한 현실의 여자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 욕망은 이 여자와 맞는데 그냥 안정적인 현실을 어쩔 수 없이 그냥 타협해버리는 그런 과정을 다룬 영화인데 근데 그것도 마지막 장면이 정말 괜찮습니다. 나중에 꼭 걔들 보세요. 네네. 감독이 그 각본가로 활동했던 김혜곤 감독이거든요. 그 감독이 영화에도 가끔 출연하기도 하는데 그 감독이 처음으로 만든 영화인데 정말 괜찮게 만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최근에 본 영화들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제가 오늘 다룬 영화 머니볼인데요. 제가 베니 밀러 감독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감독의 영화를 혹시 네. 보신 분들 있죠? 첫 번째 영화가 카퍼티예요. 실제 실존 인물, 특히 이 감독의 영화들이 다 실존 인물을 다뤄요. 지금까지 3편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 트루먼 카포티라고. 네네네. 이 트루먼 카포티는 가장 유명한 작품이 티파니에서 아침을 그걸 쓴 각본가고요. 네. 그 각본가의 네네네. 카포티란 영화인데 그것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보시고. 그 다음에가 머니볼, 세 번째 작품이 폭스캐쳐예요. 네. 폭스캐쳐도 마찬가지 미국 재벌이죠. 네네, 맞습니다. 듀폰사의 존 듀폰을 다룬 모델로 하고 있는 작품이죠. 되게 이 베네 밀러 감독은 이 작품
작품과 작품 사이의 기간이 좀 되게 긴 것 그렇죠. 같아요. 굉장히 네. 길어요. 지금 98년에 데뷔했는데 지금까지 3편밖에 안 돼요. 완벽주의 성일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네, 하고. 완벽주의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폭스캐쳐도 저는 제일 좋았어요. 저는 폭스캐쳐는 음. 어떤 영화들은 사실 되게 좀 영화가 인상 깊고 재밌고 뭐 흥미롭다 그러면은 다시 보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폭스캐쳐는 좀 살떨리고 정말 냉정해서 좀 이 영화는 정말 완성도가 있고 정말 흥미롭게 봤는데 좀 너무 다시는 못 볼 것 같다. 그래요.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너무 좀 뭐랄까요. 그 어떤 침묵의 어떤 되게 강렬한 냉정함이랄까요. 그렇죠. 차가운 톤으로 많이 묘사했죠. 네, 너무 차가워서 손댈 거 하면 손대면 그래요. 얼어버릴 것 같은. 많이 차가웠구나. 네네네. 저는 심리적으로 되게 분석할 수 있는 장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네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와 그 아들과 엄마의 관계 그죠. 네네네. 그것도 보면은 여러 장면. 이 영화 감독들이 보면은 이거랑 카포틴 특히 심리적으로 분석할 장면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그 마틴 스코세지,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그다음에 이을 만한 감독이 이 감독이 아닌가. 그런 아메리칸 리얼리즘의 계보를 잇는 감독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그 헐리우드 영화들이 보면 아카데미 작품상 타는 거면 실존 인물들이 중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 스토리를 많이 담는데 네. 이 감독의 실존 인물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죠. 정말 차가운 그런 현실, 그 속에서 뭐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실도 제대로 잘 구현하는 감독이기도 해서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감독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화 모니볼의 그 첫 장면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가난한 구단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라고 있어요. 그 오클랜드 그 주에 있는 그 대표적인 그 야구 구단인데 가장 부자 구단 뉴욕 양키스와 디비전 시리즈를 시작해요. 네. 그 장면도 시작해요. 네. 참고로 양키스는 그 양키스 제국이라는 별칭에 어울리게 되게 엄청난 자본으로 네. 그 미국의 그 구단들의 유망주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정말 얄미운 구단이에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르가스 같은 존재들이 이렇게 돈으로 그냥 괜찮은 가 있다면 유망주에 다 뽑아들여서 어쨌든 우승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구단이거든요. 네, 스포츠계도 어떻게 보면은 돈이 돈을 부르는 그런 구조이고 계속 그런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네네. 약간 삼성 구단이 약간 그런 저기를 일을 많이 저질렀죠. 그 양키스가 그래요. 그래서 근데 결국 우승은 잘 못해요. 다행히. 그래요? 그게 쌤통인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구단들이 우승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쨌든 자본으로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공정하다고 할 수가 없어서 그 구단들 보면 정말 얄밉기도 한데 그 첫 장면이 바로 그것부터 나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난한 구단을 어떻게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뭐 성공이라기보다는 그거를 좀 안착화시키는. 그래서 이 감독들은 여기는 되게 그 유망주, 그러니까 평가받지 못하는 선수들을 불러서 잘 키워서 나중에 다시 또 다른 구단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이 구단들을 좀 이렇게 유지하는 그 수단으로 삼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승을 목표로 위해서 사실 팬들도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경기를 보고 또 뭐 감독이나 단장이나 이런 코치진들도 그렇게 우승이라는 목표로 그 경기를 꾸려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좀 아무래도 돈이랑 조금 이제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렇죠. 수단이 되는 경우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이죠. 네. 자, 노래 노차사의 사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동자 주제에서 노동자들 노래를 다루는 노래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계.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위싱은 젤도 돈에 돌아가네. 흰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 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 땅 비지 땅 부르고 또 흘러도 위싱은 젤도 돈에 돌아가네. 저 하늘엔 별들이 밤새 빛나고 찬바람 솟을 바람
하얀 산 넘어 부는 바람 간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눈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하얀 공장 하얀 불빛에 하얀 얼굴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공장엔 작업등이 밤새 비추어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에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네, 노차사의 사계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사계 노래 들으면 저희 작은 형이 생각나요. 예. 작은 형님이 봉제 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저희 어머니도 한때 일을 했었고 새벽 3시까지 일하고 잔업 처리하면서 했던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옛날 저희 70, 80년대도 한참 뭐 노동자가들을 뭐 우습게 여겼던 시대였죠. 지금도 뭐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옛날엔 더 가혹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 제가 부제를 붙인 이유 파이어는 이 실력으로 평가받는 메이저 리그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동원되는 그러니까 비일비재하게 사용하는 문장이기도 해요. 너 해고야. 다른 데로 가. 그죠? 이게 트레이드를 아주 네네네. 무섭게 다루죠. 그래서 또 미국 최악의 전직 대통령 트럼프도 수시로 트위터에 해고 문자를 날리기도 했어요. 아주 이 파이어를 굉장히 좀 일상적으로 했던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54년에 35%에 달했던 미국의 노조 가입률은 노조에 굉장히 좀 가혹했던 그 레이건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해서 지금은 현재 12.1% 정도밖에 안 된대요. 트럼프는 한술 더 떠서 일할 권리법, 이게 뭐냐면 신규 채용된 노동자가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비를 지급하도록 한 유니언 수업을 금지해서 노조 활동을 크게 약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법이죠. 일할 권리법은 그 노동자가 들어가면 노조에 자동적으로 가입하는 건데 그걸 만들어 버렸고 다행스럽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서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대로 기존 법의 맹점을 없애버리고 노조 가입 자격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단결권 보호법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다행히 그런 그 트럼프의 그런 만행을 좀 멈출 수는 있었지만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그 미국마저도 그런 노동자들의 현실이 굉장히 열악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그 IMF 이후 비정규직 기하급수로 늘어났죠. 늘어나고 시간제 노동제가 일상이 되었고 저도 지금 근무하는 직장이 저는 임기제 공무원이거든요. 섞였는데 호방과 승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임기제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계약된 연봉만 받고 호봉과 승진은 없어요. 그래서 막급으로 들어왔으면 막급으로 끝나버려요. 단지 성과급이라고 있는데 성과급도 뭐 이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다고 뭐 명절 수당도 없고 그냥 연봉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연봉이 뭐 많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이런 비정규직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 그 머니볼을 보면은 그런 비합리적인 구단 운영에 이제 반기를 들고서 이 빌리빈 구단주예요. 이 그 주인공이 빌리빈 구단주인데 네. 그런 통계 분석을 과학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경영 방식을 이제 바꾸죠. 그걸 다른 영화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감독의 치밀한 묘사 때문에 이 영화가 생각나 다시 보게 됐어요. 네네. 근데 다시 보게 되니까 되게 불편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 구단의 계획을 끌고 나가는 방식이 몹시 거칠더라고요. 민주적인 네. 방식도 아니고 합리적인 의사수렴 없이 네네. 그냥 손에 들지 않는 직원들, 자기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그냥 유파이어예요. 그냥 해고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또한 실력이 나지 않는 프로야구 선수는 시즌이 끝나지 않는데도 그냥 트레이드 해버리고
계약 해지하게 되고 하게 되면 저녁에 다른 팀을 떠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고 안 입고 오면 나가는 식의 유파이어를 굉장히 많이 남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받아들이는 선수도 음.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제 짐을 싸고 나가는.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야구라는 스포츠가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여러 명이 하는 게임이 이것이 과연 그렇게 과학적으로 통계로 수치로 모두 가능한 부분이 걸까라는 그쵸. 부분이 좀 이제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죠. 네. 자 그러면은 저기 포장마차 김호철 네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똥집이 벌벌벌 닭다리 덜덜덜 찬옥철에 지친 몸 소주로 달래네 세상은 네가 번쩍 거꾸로 돈다네 제장 찾아간다네 기지 땀이 빌빌빌 연락이 불어도 용놈의 노동자 살림은 발바닥이 박박박 탈토록 뛰어도 앉으나 서나 제자리 깡소주에 문어발 생맥주 노가리 오공미리 대머리 속이고 노가리 세상은 네가 번쩍 거꾸로 돈다네 제장 찾아간다네 기지 땅 빌빌빌 연락이 돌아도 용놈의 노동자 살림은 발바닥 박박박 닳도록 뛰어도 앉으나 서나 제자리 깡소주에 문어발 생맥주 노가리 오공비리 대머리 속이고 노가리 세상은 네가 번쩍 거꾸로 돈다네 제장 찾아간다네 세상은 네가 번쩍 거꾸로 돈다네 제장 찾아간다네 네 포장마차 김호철 노래 들어보셨습니다. 네. 예, 가사가 굉장히 거칠죠. 특히 잔업철이야 지친 몸 수주로 달래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술에 굉장히 음주량이 되게 높잖아요. 알코올 섭취하는 게 굉장히 높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일도 많이 하고 또 그걸로 알코올로 또 몸을 달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폭탄주의 하면서 그 센 술들이 참 유행을 나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바이어 너 해고야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헐리우드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대사예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직장 소재라는 영화에서는 꼭 한 장면씩 부록처럼 끼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동안 저는 전혀 불편하게 보지 않았고 그런 유바이어를 외치는 갑질이 심지어 멋있게 보였던 적도 있어요. 그죠? 예. 왜냐면 어쨌든 그 당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악당으로 묘사하거나 그죠. 거기서 되게 되게 뭐랄까 좀 밉상을 했던 저기 인물들일 수 있죠. 물론 저 주인공이 해고당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야 근데 그런 갑질인데 사실은 그게 심지어 뭐 정말 너무 멋있게 보였던 적이 있었으니까 이게 참 그게 어떻게 묘사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게 우리가 또 세뇌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통쾌감을 경험하기도 하죠. 막 밉상 캐릭터일 경우에는. 네. 하지만 그 통쾌감 뒤에는 보면은 그 절차를 무시한 거거든요. 이게 저렇게 가능한 건가? 저렇게 위에서 아무리 상관이라도 상사가 그냥 너 빠이어 하면 되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영화라서 그렇게 만드는 건지
그래서 그런 통계감대 절차를 무시한 해고의 손가락질이 얼마나 찝찝하고 불공정인지 생각을 좀 못했었던 거죠 그동안은. 부지불식간에 어떤 방관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과 성공의 덕목인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는 능력과 재료를 갖춘 자들이 하는 갑질은 좀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이들은 취해받건의 혜택이었죠. 그래서 뭐 참고로 뭐 이재용 씨는 가석방이 이제 너무 당당하게 진행되어서 좀 황당하기도 했지만 그런 취해받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유독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그 치열한 경쟁 끝에 승리한 성공의 인물들이 늘 단골이었고 패자의 이야기를 찾기는 참 어려웠어요. 예. 왜냐면 패자들은 다 빠이어 해고당했으니까. 해고당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다루면서 그 미국의 시스템이 과연 그렇게 가볍게 해고할 수 있는 게 편안한 나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 영화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되새김질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머니볼을 봤을 때는요. 뭐랄까요? 이 각본가도 유명한 영화잖아요. 에런 소킨이. 베르소킨. 그 아르소킨? 아르소킨. 네. 그 소셜 네트워크로 각본을 하고 뭐 스티브 잡스나 좀 실존 인물 뭐 아니면 실화를 바탕으로 좀 뭐랄까요? 이 좀 쫀득한 이런 각본을 써가는 그 각본가로 유명한데 베넷 밀러의 작품으로든 아니면 에런 소킨의 작품으로든 일단 이 배경에서 이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인 이 인물이 이제 자기 삶을 좀 되돌아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야구의 단장으로서 과학적인 관리를 해나가는 도입해서 해나가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런데 뭐랄까요? 그게 좀 베넷 밀러 감독이 폭스캐쳐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되게 좀 이 세 인물 간의 어떤 팽팽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들 그리고 어머니와 그 아들 간의 어떤 좀 사이코틱한 그런 관계들도 정말 좀 보면서 놀랄 정도로 냉정했는데 모니볼 같은 경우는 이게 베넷 밀러의 좀 한계점인가? 라는 좀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좀 탁월하게 묘사를 해내는데 모니볼에서는 일단 다루는 소재도 그렇고 일단 미국에서는 되게 흥행이 잘 될 만한 그런 요소잖아요. 각색 소재인데 약간 좀 보면서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스포츠 영화인데 스포츠 장면이 거의 안 나와요. 그거는 맞습니다. 되게 물론 이제 스포츠 영화의 매니저나 그 구단주들의 현실을 다룬 거라서 사실 야구 장면이 많이 나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보면 양념처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재밌게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겨우 나오지 않죠. 거의 이제 한 두세 장면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메이저리그 뭐 박찬호 때문에 이제 보게 돼서 그 선수들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 있는 사람들은 좀 그게 좀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거기 누구지 그 선수 나오는데 잔이. 근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수도 내가 아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정보 지식이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감독은 내가 보기에는 어떠면은 그런 그 안에서 보통은 감독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윤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마 그거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들의 현실들을 그냥 그대로 어쩌면 찍어내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 브래드 피트의 그런 거를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하는 장면을 굉장히 냉정하게 거리두기 위해서 묘사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전때는 불편했던 게 그 빌리빈 구단주 그러니까 그 사람 나름 성공했다고 하지만 성공했던 사람들의 방식이 또 합리적인 인물이 아닐 수 있거든요. 좀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비합리적인 인물들이라도 이런 식의 그 구단을 그런 운영을 해서 성공을 이뤘구나 하는 걸 그냥 그대로 그냥 편집 없이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봤을 때는 그 페이스북의 창립자인 마크 주커버그의 삶을 어떻게 보면 조금 냉정하게 조금 다루는 느낌이었는데요. 머니볼에서 이제 또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이 또 주인공의 딸이잖아요. 딸이 있고 딸이 부르는 노래가 있고 그런데 그런 인물이
영화의 마지막은 그 딸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주인공이 어떤 표정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릴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거리두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그렇게 합리적인 인물로서 영화가 다른 건 아니다 라고 또 느낄 수 있을 테고 결말로 이제 마무리한 방식이 어떻게 보면 뭐 동조하는 느낌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노래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의 노동자 안치환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조 깃발아래 와서 모여 뭉치세 우리 뜻 우리 피땀을 빼앗을 자그 누구냐 강철 같은 우리 의지 와서 모여 지키세 단결 속에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껴보세 한결만이 살 길로 노동자가 살 길로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아 민주노조 우리의 사랑 집단으로 이룬 사랑 단결 전진 우리의 무기 너라 너라 천의 노동자 민주노조 깃발 아래 와서 모여 뭉치세 우리 뜻 우리 피땀을 빼앗을 자그 누구냐 강철 같은 우리 의지 와서 모여 지키세 한결 속에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껴보세 한글만이 살 길로 노동자가 살 길로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아 민주노조 우리의 사랑 집단으로 이룬 사랑 한글 전진 우리의 무기 너라 너라 천의 노동자 한글만이 살 길로 노동자가 살 길로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아 민주노조 우리의 사랑 집단으로 이룬 사랑 한글 전진 우리의 무기 너라 너라 천의 노동자 너라 너라 천의 노동자 안치환의 천의 노동자 들어보셨습니다. 노래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노래 들어보지 않았는데 한때 저희 때 대학교 때 엄청 네. 많이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노동자는 노동자다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저도 자주 이 프로그램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자기의 현실을 왜곡시켜버려서 그죠? 자기가 마치 그 의식은 중산층이나 혹은 상류층의 그런 의식을 한 상태에서 선거는 투표를 하기도 하고 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그 산업화 개발 시대에 거친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떤 지속한 경쟁 구조 때문에 사실 성공 강박증에 시달리기도 했죠. 그래서 근데 한때 이번에 저번 작년이죠. 도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보여준 그런 패자의 품격, 되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금메달을 따지 않으면 제인처럼 취급받거나
국민들에게 제청하다고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승부에서 밀려나도 엄지척을 날리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상대방 잘했다고 엄지척 날리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선곡의 강박이 지배하는 이 산업화에 그려져 있지만 생존보다는 존재를 지향하는 이 탈산업화 세대의 이런 젊은 친구들의 여유가 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작년에 유독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았어요. 되게 그걸 뉴스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뭉클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코로나 시대여서 또 그런 것들이 와닿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림픽 구호도 바뀌었어요. 올림픽 구호도에서 그 뉴스 기사 중에 하나를 인용해야 된다면 그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일 일본 도쿄에서 138차 총회를 열고 종전 구호인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다 함께를 추구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래서 올림픽 구호는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다 함께로 변경됩니다. 새로운 올림픽 구호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적극 추진했다. 바흐 위원장은 8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3월 137차 총회에서 4년 중임에 성공한 뒤 기존에 사용했던 구호에 대해 다 함께를 추구하자고 건의했고 IOC 집행위원회가 지난 4월 승인했다. 바흐 위원장은 다 함께는 유대감을 뜻한다면서 새로운 구호에는 우리가 세계의 유대감 조성에 집중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밝혔고 그런 유대감은 스포츠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우리의 의지를 볶는다면서 우리는 유대감을 통해 더 빨리, 더 높이, 그리고 더 힘차게 갈 수 있다고 설명했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유럽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유럽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같이 다 함께라는 의미가. 그래서 너무 멋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스포츠 프로그램 여자들이 나온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특히 그 뭐죠? 골 때리는 여자. 근데 거기도 보면은 남자들의 방식에 막 치열하게 막 그 팽팽한 그런 경쟁 방식이 아닌 물론 거기도 치열하게 막 그 승부할 때는 하지만 끝나고 나서의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서로 격려해주고 걱정해주고 뭐 누가 다치면은 좀 달려가서 이렇게 하고 또 뭐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은 또 미안해 뭐 일으켜주고 하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냥 뭐 죽자 사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아 그런 사람 보면 너무 마음 안타까워요. 직장에서도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난 지는 건 승부욕 빠져서 그냥 그런 경쟁들 때문에 사실은 더 서로 간에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한 누군가의 리더에서 바뀌는 게 좀 뭐 일방적으로 바뀌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민주적인 그런 의견 전달을 해야지만 그래도 어쨌든 좋은 그 상식을 가진 리더가 제안하면서 이 바뀌는 과정이 너무 멋졌어요. 이 올림픽 후에 다 함께라는 게 들어가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어쨌든 기존의 방식은 정말 남성들의 그런 호르몬을 자극하는 그런 경쟁의 방식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바뀌어서 저는 멋있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머니볼에서 좀 불편하게 느끼셨던 부분이 그런 부분은 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거기는 다 함께라는 느낌이 안 들죠. 그냥 네 쓸모를 다 했으니까 가령 넌 더 빨리 더 높이 더 함께 힘차게 못하니까 너는 가버려 하는 식이죠. 물론 그 선수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는 다 함께 의미가 좀 들어가지 않다. 배려하는 의미. 그래서 보면은 선수들 그 야구단들도 보면은 선수들에 대한 신뢰와 의리를 중요시하는 감독도 있어요. 이 선수가 정말 슬럼프에 길게 빠졌어도 좀 더 기대를 해보고 지켜보고 다독거려주면서 또 복도해주는 감독인 구단이나 그런 반면에 그냥 가차없이 너 이거 통계 보니까 이거 아니야 그런 감독도 있고 사실 스포츠가 멘탈 스포츠잖아요. 그 멘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철저하게 이 머니볼의 구단주는 그런 과학적인 통계에서 그냥 가차없이 해고를 하는 감독이다. 구단주기도 하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건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나랑은 좀 안 맞아서 불편해 느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영화의 영화를 생각해보면 좀 관계 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그냥 어떤 자본 그리고 성적에 좀 이제 기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오늘의 제목처럼 그냥 이제 해고를 해버리고 트레이드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주인공은 조금
그 가족이라는 뭐 이혼을 하긴 했지만 가족이라는 그런 구애간에서 위안과 또 에너지를 얻고 또 이제 방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네, 보는 분들에 따라서 아마 다르게 여러 의미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네. 자, 바위처럼 꽃다지 노래가 있거든요. 꽃다지 노래패 바위처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처럼 살아가고자 무진이 마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네, 바위처럼 꽃다지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게 뭐랄까 좀 알려졌던 밴드 노래패들이 꽃다지 그리고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차사 요 굉장히 그때 민중가요를 많이 부르기도 했죠. 이 바위처럼 참고로 간대학교 때 저희가 이제 그 식구들의 식소리라고 해서 식구들의 솔직한 회의라고 전체회의가 있어요. 그때 항상 불렀던 노래예요. 뭐 간디 교가도 되게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냥 뭐 입학 때나 그때 불렀고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바위처럼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사람들에게 손바닥 하면서 옆 사람들 박수 치면서 부르기도 하고 최근까지도 이렇게 불러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나온지 얼마였는데 지금도 부르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냥 마치 교가처럼 불렀던 노래인데 교가도 유명하잖아요. 교가는 뭐 의식 행사했을 때 부르기 꼭 부르긴 하는데 이 바위처럼도 많이 부르고 이 바위처럼 또 몸짓도 있어요. 몸짓 우리 보통 몸짓이라고 이렇게 춤추는 거. 그 몸짓을 하려는데 이 바위처럼도 좀 기억이 나기도 하네요. 많이 그때 학생들이 많이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그 노동자의 해고의 현실을 다룬 영화가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최근에 개봉한 한국 영화 네. 네 있죠. 지금 3년, 2년 전인가 했고 감독 저기 거기에 오정세 배우도 거기 나온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네. 여자 배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다인인가 그 배우가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그 서울 본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내가 보는 어떠면은 그 직장에 혁명을 할 거나 반기를 들었겠죠. 밉상으로 찍혀버려서 그냥 그 바닷가 쪽에 으로 있는 그 지사로 이렇게 발령을 받았죠. 너 나가는 시기인데 어쨌든 이 주인공은 결코 나가지 않겠다. 최근에 국가인권인가 그 전현희 위원장도 정권이 바뀌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죠. 예. 어쨌든 그런 해고로 내는 어쨌든 굉장히 수물을 주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그 여자 노동자가 할 수 없는 그런 그 철탑에 올라가서 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주인공이 꿋꿋하게 버티는 그런 과정을 되게 사실적으로 되게 묘사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 그런 느낌 받을 것 같고 그 유배지죠, 먼저 유배지는 꿋꿋이 버티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마지막 장면도 그래요. 철탑을 올라가면서 되게 어지러지한 그 장면을 하면서 그걸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해고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냥 이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뭐 트레이드 되든 아니면은 뭐 해고가 되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해고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경우도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압박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 압박에 맞춰서 자기를 해고해야 되나 내 스스로를. 하지만 이 영화는 제목을 보면은 그런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나는 제목 내용처럼 그 꿋꿋이 버티는 그런 주인공들의 모습이 담긴 영화인가 봐요. 그렇죠. 외부에서 나를 해고하더라도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담긴 영화고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청소년 지도자들의 현실을 나중에 그 방과후 아카데미라서 거기 세팅하는 게 들어가면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상담사의 어쨌든 그 어떤 복지 쪽의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뭐 상담사, 복지사,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사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청소년 지도사들이에요. 금산에 있을 때 그 청소년 그 문화이집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해야 돼요. 그거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를 딱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그 기간이 지나면 게 무기직으로 되버리기 때문에 꼭 그 다시 한번 계약하려면 한 달 정도 쉬었다가 텀을 두고서 그러니까 1년 11개월 정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의무적으로 2년 이상이라면 무기직이 되니까 무기직으로 돌리지 않으려고 1년 좀 이제 11개월 정도 일하고 한 달을 그치기하고 네네네. 그래서 참 비참하다 생각이 들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저도 여기 야외에서 보면은 1년 이상 못 쓰게 하고 1년 지나고 하면 또 이렇게 무기직으로 되고 하니까 저는 저 복잡한 자질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잔혹하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래서 근데 안타까운 것도 이게 청소년들을 다루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더 열악하다는 것이 지금 가장 열악해요. 그래서 이만큼 청소년들의 현실이 이렇구나. 어쨌든 사회에서 유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더 홀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지 쪽이나 조금씩 조건들이 나아지고 있어요. 근무 여건들이 나아지고 있는데 청소년 쪽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헌신과 그런 사명감으로 버티게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더 본격적으로 와서 들어다 보니까 저는 간접근무원이 제가 감수하고서 간 거니까 알고서 가서 했는데 지금의 청소년 쪽 판단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청소년들을 일러내는 되게 그렇죠.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그들에게 좀 더 그렇다고 뭐 넉넉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 젊은 영혼을 다루는 게 좀 더 용기 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청년 쪽에 사람들이 많이 소진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무 조건이나 복지 조건도 안 좋은데 또 소설을 다니다 보면 시간 개념이 없거든요. 굉장히 좀 폭넓거든요. 딱 정해진 시간 안에만 할 수가 없는 게 청소년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근무 조건을 더 좋게 하고 복지나 급여나 그걸 더 좋게 하더라도 부족할 판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 탁상 행정하는 사람들, 행정가들은 그걸 모르죠. 청소년들의 그 지도자들의 그 현실이 얼마나 굉장히 좀 열악한 건지 잘 모르죠. 네, 마지막으로 저기 노래 아까 꽃다지 노래 했잖아요. 네네. 그 꽃다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되게 서정적인 노래인데 그것도 그런 꽃을 비유하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그 현실이나 노동자들을 꽃에 비유해서 다른 노래인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